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훈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시장의 흐름성에 주도주는 이제 누가 될 것인가, 또 이 시장의 관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들 저희 함께 하시면서요. 내일장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략들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예비연군 대표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출연자 궁금하실 텐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테마주 시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여기에 편승해서 이 비투의 열풍도 대단하다라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신용 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육박하는 만큼 지금 살펴보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테마주에 비투의 열풍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초전도체, 맥심, 2차전지 여러 가지 테마주 안에서의 이런 훈풍 속에서 증권가에서는 테마주 관련 신용거래 중단에 대한 조치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 여러분들 비투에 대한 열풍들도 좋지만 이 점은 좀 고려하셔서 신중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젯밤부터 아니면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에 대한 실적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텐데요. 또 호실적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반도체주에 오늘 쨍하고 햇빛이 오는 거 아닌가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역시나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관련한 상위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호실적으로 인해서 AI 성장성이 좀 부각됐고요. 반도체 안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의 상승세가 보여집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11%, 미래산업 6%,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10%대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관련한 반도체주들의 다시 한번 반등의 시발점으로 좀 봐도 좋을지 이 점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관련해서 AI 또 섹터도 같이 훈풍을 좀 받았는데요. 이유는 또 하이클로버 X 관련해서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AI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훨훨 날아올랐습니다. 큐렉소 18%, 모비스, 신테카바이오 관련주들 안에서의 훈풍들도 이어지는 만큼 AI는 좀 중장기, 진짜 장기적으로 멀리 봐야 되는 섹터인 건가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 점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특징주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역시나 어제도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훨훨 날아올랐는데요. 시간외에서도 마니커 FNG 역시나 10%대 강세를 좀 보여주는 움직임들 보이면서 역시나 여기에 대한 또 수혜주로서 부각받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금호전기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장 폐지 요거에 대한 악화율로 좀 걷는 거 아니냐 기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시장 보통주 상장 여부와는 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면하는 움직임들 보여주기 때문에 10%대로 좀 다시 한번 오르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우리 시장에 다시 상장했던 새내기 종목입니다. 시큐레터 정규장에서도 좋은 흐름이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거의 10%대로 움직임들 좋은데요. 이런 점들 체크하셔서 내일 정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포인트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봤으면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 분석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이분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는요, 예병군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대표님 진짜요.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항상 나오시니까 할 얘기도 많고 우리는 항상 표정이 밝게 되네요. 뭐 저는 시장이 안 좋아도 분위기는 밝습니다. 아, 그렇죠. 예, 공략주가 항상 잘 가니까. 초긍정 에너지니까. 좋습니다. 아니 또 초긍정 에너지 때문에 이 덕분인지 딥노이드 종목 지난주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수익률이 거의 뭐 30% 이상 껑충 뛰어 올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때 출연했을 당시에 네. 이거 뭐 어딜 잡아도 무릎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 그만큼 말이. 성장성이 높으니까 네. 지금 어딜 잡으셔도 무릎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주 동안 꽁청 뛰어오르는 거 보고 네. 정말 이 어디까지 이제 성장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결국은 펼쳐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딥노이드가 무릎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살짝 허리 정도까지는 온 건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한데요. 그걸 몰라요, 사실. 이게 배꼽이 왔는지 허리인지 컬인지 가슴인지 그다음에 모르죠. 이거는 결국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이게 그 폭의 상승의 폭이 네. 사실 우리가 사람으로 빗대서 좀 말하기 좀 네네. 그런데 서장훈인지 이수근인지 알 수 없다. 없어요. 알 예.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보면 이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익절가를 잘 잡고 가다 보면 추세가 빨리 꺾이면 그게 이수근 정도 되겠죠. 근데 추세가 이걸 계속 추세를 타고 올라가죠. 네. 이러면 이게 또 서장훈 씨인지 야오밍인지도 그쵸. 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잘 참고해 보죠. 항상 추세를 탈 때는 목표가를 두고 자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지 않은 버릇이에요. 서장훈인지 야오밍인지 얼굴 확인하세요. 그러면 익절가를 잡으면 추세가 꺾일 때 반대편 어깨에 팔리게 되죠. 그러면 그게 얼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 이렇게 또 좋은 또 투자의 포인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한마디도 궁금한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막 테마에 막 쏠려다니잖아요. 정신없어요. 시장에. 네. 진짜 정신없고. 네. 그다음에 걱정도 되고 우려도 그쵸, 되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기준 이러면 딱 기준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해쳐 보여. 예. 그쵸.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이고 뭐 좌우로 나란히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중심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 기준과 중심은 실적이에요.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의 실적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냐, 그리고 더 막 성장할 것이냐, 여기에 중심을 두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오늘 여기 딱 출연하기 전에 세토피아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토피아가 지금 이제 그 산화물, 세토피아가 이 히토류 산화물이 지금 부산항에 입항되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실적이지요. 이런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시장이 흔들리고 그 흔들린 내 마음 때문에 결국은 막 달리고 있는 테마에 편승하다가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닭고기 관련주들이 막 떴어요. 지금 시간에서. 그런데 이게 왜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나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수산물의 대체제, 이게 바로 이제 육계, 그다음에 뭐 육류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이제 뭐 대체제, 보완제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어떤 재화가 이걸 지금 사용할 수 없을 때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우유를 먹을 수 없으면 치즈를 먹게 되겠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대체제예요. 우리 앵커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갈까요? 네네네. 소주, 맥주 대체제일까요, 보완제일까요? 소주 맥주? 네. 소주와 맥주. 보완제 아닌가요? 우리 앵커님이 확실히
역시 잘 네. 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 소주 맥주가 대체지 않을까? 소주 대신에 맥주를 그쵸. 마시기도 하고 네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소맥이라는 게 있죠. 그쵸. 보완이 되니까. 그건 보완이 되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해도 경제학 공부하시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잘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지금 오염수 때문에 이게 지금 수산물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그 대체제인 육계를 미리 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있죠. 예, 네. 이런 것을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수익에 오히려 중심이 되지 이게 테마에 막 여기 쓸려 다니고 저기 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그 중심으로 방송을 드릴게요. 중심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병구 대표님의 방송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탈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잘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알고 싶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문자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궁금증 남겨주시고 종목 상담도 저희 환영합니다. 스캔하시고 44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병군 대표님께서 픽해왔던 뉴스,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분노의 중국의 분노, 그쵸? SNS 급속 확산, 일본은 도의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이에요. 난리가 결국은. 났더라고요. 예. 네. 특히 중국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조금 잠잠한 반면에 중국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죠? 그쵸. 예. 뭐가 이러고 보면 지금 난리가 아니죠. 난리죠.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잖아도 중국인들 마음속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반일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있었잖아요. 그쵸. 옛날에 중일 전쟁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일본이 사실 중국에서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불을 확 지핀 거죠. 포인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 반일 감정의 반사적 이익 이게 어디로 오느냐? 대한민국으로 온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죠. 이게 중국의 반일 감정이 많이 일어나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요. 일어났죠. 그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과거를 익혀서 오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쵸.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났을 때가 있었어요. 그죠? 독도를 자꾸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부를 바람에 그 반일 감정이 확 일어났죠. 그때 애국 테마라는 게 형성이 모나미도 됐어요. 그렇게 잘 갔죠. 모나미, 네, 그렇죠. 서천리 자전거도. 애국 테마라는 게 네. 형성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해-봐서 그럼 중국 내 애국 테마를 뜨는 거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 걸 지금 일본 사실은 엔화가 괜찮아서 일본 여행 가는 게 굉장히 이득이죠.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보다는 우리나라로 한국을 뺐죠. 더 많이 찾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네. 중국인들이 많이 사가는 제품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봐야 심도 되죠.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면세점 관련주, 그죠? 면세점 관련주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봐야죠. 화장품도 그렇죠. 봐야 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주도주 섹터 화장품도, 여행도 봐야 그래 여행도 많이 올 거고. 또 제약은 뭐예요? 제약 이게 사실 중국에 가보시면, 네.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병원 가죠. 네. 그리고 처방전을 받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 어머님 세대 아파도 일을 해야 되는 그죠? 앵커님 아버님 세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아파도 일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약국이 훨씬 잘 됐어요 병원보다. 사실 그때 약사가 돈을 제일 의사보다 잘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왜? 아프면 약 먹으러 가거든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그 약만 사 먹은 거예요. 그때는 조제해서 그냥 약만 사 먹은 거예요. 그때는 또 처방전이라는 것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딱 그래요. 약에 많이 의존하는 편인데 중국이 우리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한 번씩 넘겨보다 보면요. 중국인들이 싹쓸이 해가는 게 있다.
그게 이제 영문 기사로 이제 많이 나와요. 네. 그게 보면 드럭, 약이 약을 있구나. 많이 싹쓸이해요. 네. 왜냐하면 해외 약이 훨씬 좋거든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 중국인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약국은 항상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감기약 있잖아요. 네. 텅텅 비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그 이후에도. 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나라 감기약도 그러겠네요. 잘 듣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도 호텔실을 들고 오신 이유는 이 섹터 안에서도 나는 이쪽에 또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이게 면세점인데 네. 호텔신라가 이제 주 상품이 면세점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인들의 명품 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왜냐? 중국인들은. 공산국가거든요. 사실 이번에 그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실패 이래갖고 이제 부동산발 리스크 이게 터졌잖아요. 그렇죠. 네. 터졌는데 중국은 사실 아직 공산주의 국가예요.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이용권을 몇 년 것뿐이다. 동안 가지게 된 거죠. 내 건 아니고. 내 건 내 아니에요. 건 아니고. 70년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네네.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 채권, 중국 채권은 그러니까 위안화 채권이라고 부르죠. 네. 요건 다 갚았어요. 근데 달러화 채권 하나도 안 갚았어요. 뭐냐? 미국에 대해서 배째라 이거예요. 난 모른다. 난 모른다. 근데 그게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꾸 여러분들 톡방에서도 많이 물어보셨어요. 중국발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다시 시장 반등이 오죠. 그렇죠, 오죠. 예, 그 관점에서도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면세점에서의 명품 사랑, 이거 대단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주세요 이거거든요. 진짜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보면 경기가 좀 안 좋은 중국도 경기가 지금 좀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공산국가다 보니까 돈을 뺏기는 것보다는 쓰자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중국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 배불런 현상이라고 하죠. 경기가 안 좋을수록 명품의 소비는 늘어난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이제 고마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 내에서 가장 고마진 제품들은 명품이에요. 그래서 면세점 가면 거의 명품들로 채워져 있는 이유는 그게 항상 고마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마진 제품이 이 배불런 현상과 맞물려서 많이 팔리게 된다면 이게 고마진 제품이잖아요. 영업이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호텔신라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반일 감정이 오히려 호텔신라의 반사적 이익이 분명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이슈가 우리 특히나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행 면세 화장품 제약 섹터에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또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보면 맞네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거나요. 노란톡방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448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공략주가 궁금합니다. 팀 노이드도 보셨겠지만 정말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략주 오늘도 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힌트는 뭘까요? 네, 힌트. 네. 그럼 중국 관광객이 와서 그럼 꼭 면세점에서만 사야 돼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면세점에서 안 사도 돼. 이거의 힌트예요. 그게 힌트예요? 예. 오, 좀 어렵긴 꼭 한데. 면세점에서 안 사도 돼. 이게 힌트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면세점에서 사지 않아도 된다가 오늘의 힌트입니다. 센스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도 같아요. 저 정답 알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종목명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답 맞추시면 선물 푸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지금부터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 받을 예정이니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바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타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봐드릴게요. 물리어 있는 종목, 손실 많이 나는 종목, 그리고 비중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렌즈를 여기다 갖다 대주시면 돼요. 링크 하나 나오죠? 그걸 누르고 4480 누르신 뒤에 입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종목 고민 바로 상세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핫한 종목 들고 계시네요.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 매수가예요. 비중 20%입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은 진짜 수익이 아주 참 맛을 오늘 보시지 않았을까. 수익 먼저 축하드리고요. 하이클로버 X의 이 훈풍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느냐가 이 네이버의 또 앞으로의 또 주가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그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지금 플랫폼을 만든 것은 네이버고 플랫폼에 올라타고 계신 분은 시청자분이세요. 네.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앞으로 펼쳐진 세상이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시대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걱정할 게 전혀 없죠. 저라면 비중을 얼마나 더 늘릴까에 대한 고민만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네이버를 2주 전입니까? 3주 전쯤으로 기억해요. 그쵸. 예,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고 그 이후로 지금 쭉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다음보다도 그 카카오보다도 훨씬 좋은 게 네이버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딱 두 기업을 놓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거를 잡으라면 저는 네이버를 잡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앞으로 네이버가 펼쳐지는 인공지능의 세상, 그것은 앞으로의 또 더 대단한 플랫폼 구조가 된다는 거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뭐 어느 정도까지 보는 게 좀 좋다 이런 건 없을까요? 그래도 쭉 장기적으로 가져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30만 원 부근까지, 30만 원. 예, 부근까지 네. 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되고 있는 선이 있어요. 요 선이 있는데 이게 22만 원, 23만 원 부근이거든요. 23만 원 부근인데 이건 23만 원 지금 바로 왔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그럼 다시 밀리는 거 아닙니까라는 질문에 이번은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분명히 30만 원 선까지는 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0만 원 부근까지. 예, 예. 바로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지금 거래량하고 이걸 다 비교해 봐도요. 지금 거래량에서 여기서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없다. 시장 때문에 약간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업황이 좋고 종목이 좋은데 시장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건 기회죠. 그럼 거기서는 바로 반등이 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요. 목표 주가는 30만 원까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김정희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TSE요. 매수가는 5만 1,0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희님의 사연 우리도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괜찮은 구간인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왜 들어가셨는지는 알겠는데 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고 조심할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건 조금 기다려야 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유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된다는 확실한 보장은 동사에 없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에요. 제가 기준 오늘 방송 초반에 기준을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기준이 있어야 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모두 어디에 의존해야 된다? 디펜드 온 실적. 결국은 실적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중심은 실적이 돼야 되고 그 기준조차도 실적이 돼야 된다. 실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 그 현재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실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이건 바로 반등입니다. 여기서 꺾여가 바로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확실한 뭔가 그림처럼 눈에 가시화가 된 것처럼 딱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뭔가 눈에 확 보였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하셔도 안 늦습니다. 그때 올라가면 더 늦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잡겠다는 노력은 자꾸 하지 마세요. 그 저점 나도 모르고 시청자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여기 앵커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저점을 자꾸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저점을 극복하고 올라올 때가 오히려 나에게는 안전한 투자예요.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네. 꼭 또 중심 잡아가시면서 안전한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최령님의 SK케미칼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만 700원, 10% 비중이고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꽤 많은 높은 가격대에 좀 사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지 회복되나요? 아니면 이거 그냥 지금이라도 갈아타기 전략이 베스트인 건가요, 전문가님? SK케미칼이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는 그렇죠. 난 이게 사실 좀 궁금할 것 이해는 안 돼요. 이게 네. 이럴 종목은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빠질 종목은 아니죠. 이게 왜 그런 사실은 화학회사라기보다는 이 SK케미칼은 이게 제약회사로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래요? 제약바이오 회사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제약바이오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다. 그건 설명이 돼요. 근데 뭐 지금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신문 강의를 이제 매일 하고 있는데 그래요? 신문 강의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공시 강의도 하고 있고 신문 강의도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근데 이제 그 신문 강의에서 결국은 이제 좋게 바라보는 세상, SK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LG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하나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이 뭐 있냐를 이제 아침에 이제 쭉 한번 제가 짚었는데 LG가 정말 좋게 바라보는 세상 중에 하나가 뭐냐? 친환경, 그리고 배터리,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글로벌 제약 이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우리가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고 거의 전 세계 선진국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다. 결국은 이 얘기는 제약바이오 업황이 이대로 죽지 않는다와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되는 명제예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뉴스 기사에 관련해서 분석도 해주시고 공시에 대한 강의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 좀 알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샵 3772번으로 예비영군 대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그런 거 공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문의 주시면 또 상세하게 공부에 대한 노하우 팁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미다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KT 이지고요. 4,000원에 10% 전망 부탁드려요. 이 전망은 그 전망이겠죠. 양자 컴퓨터가 테마가 얼마나 더 할까요? 딱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계속 또 그렇게 흐름들이 좋네요. 근데 좀 강세를 오전에 좀 보이다가 오후장에 조금 시세 탄력이 좀 떨어지는 움직임들도 보이는데요. 이 테마요. 과연 얼마나 좀 흐름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사실은 지금 이게 테마잖아요. 테마죠, 테마. 테마. 네. 그러니까 이게 테마에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세토피아가 드디어 양자 컴퓨터 테마에 엮이는 겁니까? 누가 네. 이렇게 탁 묻더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그렇게 물어봤나 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켰어요. 네. 아니 세토피아가 왜 거기 테마에 엮여야 되냐고. 테마에 엮이면 안 된다고. 왜냐? 테마에 엮이는 순간 이게 쭉 올라왔다가 또. 결국은 그 테마가 죽을 때 이 같이.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같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테마에 엮여야 되냐고. 테마에 엮이면 더 안 좋아요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라면 이걸 왜 사셨을 거예요? 테마에 엮여서라도 난 이걸 탈출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걸 사셨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투자를 KTS에 내가 이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투자하셨다면 뭐 의심하시지 마시고 들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게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해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좀 잘못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테마를 떠나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나는요 이거 단기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탈출해야 돼요. 나는 그 테마에 엮여서라도 탈출을 꼭 해야 됩니다. 그 테마에 엮이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하냐? 지금 당장 이게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죠. 하지만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초전도체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테마라는 건 그 테마에 몰려있는 유저들의 어떤 결국은 지속적인 마음, 지속성 이런 것들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테마 중에 잘 살아있는가? 맥신, 뭐 지금 최근에 있었던 테마도 있잖아요. 맥신, 초전도체, 배터리 중에 잘 살아있는 거 뭐 있어요? 다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오는 거 뭐 있어요? 배터리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실적, 중심이 실적에 있다니까. 기준이 실적에 있다니까. 그걸 살펴봐야 된다니까. 그 지금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 더 늘 것이냐, 앞으로 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 기준을 잡고 가세요. 저는 이 회사가 실적이 앞으로 늘어날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너무 이런 거 갖고 좀 빠졌다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은 속상해, 속상해, 꼴도 보기 싫어. 이 마음이 결국은 이게 제대로 갈 때는 그냥 기회 좋네. 팍 팔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회사를 똑바로 보시면 돼요.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꽉 잡고 있어요. 중심을 잡고 있어야, 그죠? 수익도 잘 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게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투자도 또 정신력 같은 게 중요한데 내가 매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감과 자부심, 확실한 뭔가 신념만 있다면 주가 빠진 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 있게끔 실적적인 측면들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이제는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예병군 대표의 히든 공략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8월 18일 딥노이드입니다. 아주 따끈했던 지난주의 공략주인데요. 벌써 38.13%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만큼 어떻게 하면 전력 잡으면 좋을지 잠시 뒤에 들어보겠고요. 스타 이 종목은요. 7월 7일에 한번 매수했다가 다시 한번 8월 7일에 재매수했던 종목 되겠습니다. 두 번의 저고가 수익률을 보이실 거예요. 36%대, 18%대 수익률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이라는 종목도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7월 28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소폭은 빠졌긴 했지만 앞으로 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만큼 이 종목은 또 어떻게 전략 잡으면 좋을지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농심도 살펴보겠습니다. 먹태깡의 위력은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는 걸까요? 최근에는 49만 원까지도 터치했던 종목 되겠는데요. 현재 고수익률 살펴보시면 22.35%를 나타냈습니다. 하나씩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공략주들 보시면서 진짜 다양한 섹터 안에서 보고 계시는 애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중에서 시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에 29,900원 매수가에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에 비하면 종가가 껑충 또 뛰어 올랐고 수익률도 33%대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섹터 역시도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럴 때 자신감을 가지고 응차 하면서 좀 기다리면 될까요? 예. 시즌이 지금 뭐 완연한 이거는 여기서 두말할 뭐 이유도 물어볼 수 없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고 네. 저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 주목받지 못하는 건 사회적 이슈가 지금 다른 데 있죠. 그렇죠. 다른 데 있죠. 전염병 쪽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은 사실 사회적 이슈가 사실 뭐 지금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지만 사실은 중국은 지금 변이 바이러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코로나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코 바이러스 계열이거든요. RNA 바이러스인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미코 바이러스예요. 그러다 보니 변이가 잘 일어나죠. 그 변이에 항상 정확하게 진단 키트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국내 유일무이한 시젠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 변이종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시젠의 값어치는 더욱더 좋아질 거란 얘기죠. 지금의 어떤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주가가 여기에 있는 거지 실적에 비하면 정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기준은 뭐다? 실적이다. 요걸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주가를 살릴 것이다.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를 또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니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6.70% 7월 21일에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전체적인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보니까 주가 차트만 보면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뭐 네. 거의 거래량 없는 차트고 사실 뭐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소니드도 그렇고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결국 그분이 안 오셨어요. 그죠? 그분이 안 오시는 외치다가 끝났잖아요. 그분 외치다가. 그분이 네. 안 오시는 바람에 지금 주가가 크게 반영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 이제 폴란드의 강한 의지 그런 것들은 오늘 기사에서도 나왔죠. 폴란드는 한국의 원전을 가져갈 것이다. 그렇죠. 한국의 원전을 가져갈 것이다. 기사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폴란드는 한국의 방산 그리고 지금 지뢰 제거 로봇 디펜스 코리아 이제 이 소니드의 자회사죠. 이런 부분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 중심 잡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좀 빠졌어. 흔들릴 이유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저는 이건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시젠하고 소니드하고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는 폴란드의 명확한 기사 내용들을 참고해서
오히려 더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소니드 한국항공우주 들고 계신 분들 도너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폴란드라는 기사 나오면 빠르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아스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3%대로 올랐는데 뭐 바닥 지질 구간 이제 다 다졌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종목인 네. 것 같아요. 맞나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왜 올랐다가 확 안 오르고 왜 다시 빠졌다가 또 그러니까요. 오르고 이 지금 매렁 이걸 계속 왜 하고 있어요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우디가 정말 늦네요. 늦기는 야들이 더운 나라에 사는 애들이 많이 늦어요. 늦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게 별로 없는 애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겨울 오기 전에 뭔가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리해야죠. 걔들은 뭐 항상 더워요. 그러니까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사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난 국민성이 잘 없어요. 사실. 없어요. 야,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도 오늘 있죠. 할 일 미루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우리나라 교육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요. 근데 얘들은 오늘 안 되면 내일 하지 이런 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다 보니까 한국 사람 오늘 이걸 도저히 이해 못 하는 거죠. 왜 아니 이러나. 이렇게 밀릴 일이야 이게? 이러면서 이제 실망 매물이 다시 나왔다가 야,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쯤 안 하겠어 하면 저점 오면 다시 매수세가 세지면서 야, 사우디가 분명히 할 거야. 한 달 이내로 뭔가 발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매수세가 올라오면 쭉 올라왔다가 다시 야, 왜 이래 늦적 하면서 또 다시 레롱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왜 됐냐? 지금 박스권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근데 외국이 문제예요. 폴란드도 지금 뭐 그렇고 사우디도 역시나 그러고. 네. 폴란드는 근데 추운데도 그렇게 추운 나라에 살면 네. 빨리빨리 오고 그래야 되는데 또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빠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그때 있습니다. 장마가 이제 뭐 좀 심했고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못 오시게 됐는데 장마라도 왔어야죠. 장마 끝났으니까 오겠죠. 네, 와야죠. 너무 아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리뷰 도와드렸고요. 지금 노란톡방에 안동휘님께서 이번 퀴즈는 진짜 감이 안 와요 라고 하셔가지고 힌트 더 드릴게요. 첫 번째, 꼭 면세점 들리지 않아도 쇼핑 가능해요 라고 했는데 이 동희님께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감 안 오는데요 대표님? 그렇죠. 이게 네, 이런 첫 반응이에요. 번째 힌트에서 감 잡으셨다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곱수입니다. 네. 꼭 면세점 들리지 않아도 쇼핑할 수 있죠. 면세점 안 들려도 쇼핑을 하죠. 근데 우리가 면세점 들린 이유는 뭐예요? 절세, 세금이라도 그쵸. 깎아서 싸게 사겠다는 좀 더 거잖아요.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세점 안 들려도 결국은 세금에 대한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도 이래 쇼핑을 쫙 하고 나서 공항에 가면 내가 쇼핑했던 영수증을 다 내밀면 면세를 딱 해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리펀하죠. 리펀 돌려준다. 리펀하죠. 그죠? 그게 힌트예요? 예? 그게 힌트인가요? 예, 그게 힌트인데 네. 이게 드디어 성장 가도를 가고 있어요. 오. 그죠? 작년 연말에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제 기준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실적이라고 얘기했죠. 또 그러니까 실적주군요. 고관점인데 실적주인데 리펀 돈을 돌려받는다는 요게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리펀 하셔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구나. 실적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펀 한다. 네. 예, 리펀 되면 우리가 이제 공짜로 산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프리. 프리. 그쵸? 프리. 네. 프리 힌트입니다. 프리가 힌트다. 여러분 아셨죠? 프리까지 주셨어요. 과연 아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정답 맞춰주세요. 4480 누르고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명 이름만 올려주시면 맞추신 분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 정답 공개할게요. 자, 히든 공략주 첫 번째 힌트 아까 보셨죠? 면세점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아도 쇼핑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요, 프리라고 하시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실적의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실적주입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 면세점 헬로우님께서
자, 이런 섹터를 벌써 섹터까지는 추적이 됐는데 종목명까지는 못 가신 것 같습니다. 종목명을 위해서 세 번째 힌트 주세요. 네, 세 번째 힌트 드릴게요. 아, 진짜 프리를 얘기했는데 못 맞추시네. 인터넷 그죠? 면세점. 프리를 얘기했는데. 그럴 수 자,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을 해외로 관광 보내는 걸 이거 아웃바운드 사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 인바운드. 인바운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건 인바운드 사업이 잘 돼야 결국은 수혜를 봅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살펴봤던 기사를 보면 네. 결국은 중국에 가지고 있는 그 반일 감정이 반사적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쵸. 우리나라에. 네. 그러면 이게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사와 관련해서도 이 회사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픽해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힌트가 그거래요. 중국에서 몰려오는 성장 동력에 주목하자. 네. 여러분들 좀 감이 오세요? 자, 감 잡아 사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요, 백화점이라고 밤하늘님께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시고, 투아님은 신세계, 그리고 밤하늘 현대, 그리고 강태호님은 글로벌 텍스프리어라는 분도 계시, 현대백화점도 있어요. 한화갤러리. 근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막 아쉬운 한숨을 막 쉬고 계셔서 과연 여기 안에 힌트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힌트가 맞을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네. 하나, 뭐 갤러리부터 현대백화점. 이게 너무 우리가 네. 쉽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이걸 만만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쵸? 그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그 힌트가 네. 좀 어려우셨는 모양입니다. 어렵죠? 그런데 네. 맞추신 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정답은 뭐죠? 정답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딜 가서 쇼핑을 하던 공항, 즉 인천공항에서 네. 글로벌 텍스프리 그 부스에서 영수증을 다 제시하면 세금을 다 돌려받죠, 외국인들이. 네. 그 현금으로 돌려받고 이제 출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입의 근거로 잡고 있는 회사고, 글로벌 텍스프리는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돼야 결국은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코로나 때 사실 타격을 좀 봤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성장 가도를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실적은 더욱더 크게 늘어날 것이다. 일본의 반사적 이익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궁금증들 있으신 분들은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오늘 밤 9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또 라인업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물극 필반 변곡점 투자의 대가입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